자, 백성문 변호사, 고은희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인데요. 지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고 원인은 뭐 경찰과 그 소방당국이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뭐 산소통 용접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매몰되고 붕괴가 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 부분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도 뭐 예를 들어서 구조물 자체를 좀 또 허술하게 좀 마련을 해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작은 폭발이 붕괴를 한 건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차 폭발이 원인인지 아니면 일차 폭발에 그렇죠. 의한 구조물 붕괴가 원인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진입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일단 안에 지금 매몰된 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몇 명인지 좀 추가로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매몰자를 빨리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조 작업이 일단은 먼저입니다. 일단 구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진입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발이 있었고 구조물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해서 더 안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폭발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쾅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관련 산소통이나 이런 것이 폭발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뭔가 항상 이렇게 매뉴얼을 지켰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어제만 해도 지금 스크린 도어 뭐 비정규직 청년이 한 명 사망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피해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번에 뭐 비정규직이라던가 아니면 제대로 안전이나 보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뭐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알겠습니다. 자, 사고 현장에서 지금 브리핑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개요 평면들을 보면 이 주곡 2교 밑에 그 지하 이게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폭은 폭이 2m, 세로가 10m, 지하 약 15m 되는 구조 공간 인근에서 작업 중 원인 모를 폭발 사고 현장으로 인한 사고 사망 현장입니다. 조치 상황으로서는 4개 기관, 즉 남양주, 구리, 특수구조대, 중앙구조대 등 4개 구조기관에서 총 46명의 구조 인원이 투입이 돼서 모두 구조를 완료했고 현재까지의 동원 인력은 총 소방공무원 82명, 의용소방대 12명, 장비 16대 등 총 92명과 유관기관, 경찰 공무원 등 15명 등 총 52명이 동원돼서 사고 현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고 현장 조치는 현재 9시 5분 시간 5분부로 모든 구조가 완료된 상황이고 환자별로 이송 병원은 총 옆에 보시는 상황판에 의하면 사망자, 부상자 등 이송 병원은 관내 4개 병원에 이송 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나중에 나온 사망자 3명은 처음에 매몰돼 있었던 건가요? 현장에? 한 명만 밖에 있었고요. 밖에서 망자로 발견됐고 3명은 지하에 요 구조물 밑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발견된 그 분도 여파 때문에 사망한 건가요? 아니면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뭐 자세한 사항은 또 조사를 해봐야 알 것으로 밖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요? 인적 사항은 추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단 작업이라는 게 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인가요? 맞습니다. 요약해서 정면 보고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 말고 정면 보고 그냥 방송 인터뷰로 요약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걸 보지 않고 요약하기는 좀 정확성을 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황판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요. 앞부분에 말씀하시면 안 보고 앞에 안 보고 털려도 되니까 안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얼굴이 안 나시면 돼요, 선생님. 이쪽 보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건 개요는 9시 27분경 주형 2교 분형 구조밀 구조 작업 중에 지하철 공사장 구조 작업 중 작업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 현장으로 인명피해 사항은 총 12명으로 안타깝게도 4명이 사망을 했고 8명은 각각 중상 내지 경상으로 관내 4개 병원에 이송 완료 조치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17명이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2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4명,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상자 수가 1명 더 늘었군요. 전부 8명의 인명피해가 사망 4명, 8명의 부상, 그래서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 현장에 산소를 쓰고 있었다. 산소를 쓰는 용단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용접기를 이용한 구조물 절단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절단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맨홀이 있었는데요. 2m, 10m짜리 맨홀이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50여 명이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됐고요. 이 50여 명의 구조 작업에 의해서 현재 구조 작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더 이상의 이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서가 된 폭발에 대해서는 아직 소방당국이 조심스럽게 아직은 그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8명으로 파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 작업은 다행히 그래도 또 추가 매몰전 없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병원에 가 계신 이제 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결국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 원인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발화점 같은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지. 그렇죠. 통상적으로 용접 작업을 할 때 폭발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폭발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뒤에 이제 누구에게 과실이 있고 누구에게 책임인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고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협력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뭐 배상 보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최근에 문제가 터지면 가불관계에서 힘들고 힘없는 약자인 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서만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단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 단서에 몇 가지 폭발이 있었고요. 용접 작업하고 있었고요. 용단 작업이라는 건 용접하면서 불꽃이 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폭발은 산소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 폭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반적인 그 사고 현장, 지하철 공사 현장 또는 대형 건설 현장의 사고 원인과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원인을 더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안전 수칙의 문제를 더 짚어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주 업체에 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이 지켜졌거나 안전 관리가 담보가 됐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폭발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확인이 된다면 뭐 외주업체라든가 관리업체의 업무상 과실, 뭐 치사라든가 치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의역에서 있었던 스크린 도어 사고가 예전에 이제 성수역에도 2013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외주업체라든가 이런 쪽이 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과태료 30만 원에 불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후에 정말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처벌을 할 것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후 양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매뉴얼을 제대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변호사분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 사고 원인 밝히고 책임 소재 물을 때는 안에 들어간 근로자들 잘못이다. 안전수칙이 안 지켰다. 그분들이 안전수칙 지켰으면 이런 일 없었다. 끝.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공사 현장 가보십시오. 안전수칙 지킬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지,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매뉴얼대로 지키고 사고가 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고 공사한 사람의 책임 아니겠죠. 근데 요번에 그 스크린도어 사건도 그렇고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담당해야 될 게 몇십 군데가 되는데 그거를 꼭 2인 1조로 가서 뭐 통보를 해야 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켰으니까 당신의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산소통을 사용해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 전에 무언가 이 구조물 자체 뭐 공기 유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켰는지 아니었는지 만약에 그게 사고 원인이었다고 하면요. 이제 일단 발화 원인을 밝힌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마치고 일단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보상이나 뭐 처벌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도 이번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매뉴얼 안 지켰으니까 무조건 당신 책임들이라고 하면서 근로자한테 떠넘기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7시 20분에 굉음이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소방당국이 접수한 시각은 7시 27분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1, 2분의 간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폭발 현장 밖에 있었던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도포에 실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2명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7명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됐을 것 같습니다만 늘 이런 식입니다. 몇 명이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17명이 원칙이었는데 12명이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고가 나도 뭐 떠오르기 싫은 기억입니다만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몇 명이 배에 탔는지 모르고 사고가 났을 때도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뭐 대형 사고나 안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항상 무언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나오는데 참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류의 사고가 작년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사고가 생길 때 같은 내용이 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크린도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협력업체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앞으로 직영하고 자회사로 운영하겠습니다를 작년에 강남역 사고 때 얘기를 했던 걸 올해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시기만 모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현실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또 무사 안일주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때만 넘기자. 근데 그때만 넘겨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요.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추고 게다가 사람 신원 확인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업무 자체가 저희처럼 뭐 방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업무에 해당을 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 지금 교각입니다. 저 위에 큰 다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리 밑에 교각의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 보이시죠? 그 다리 밑에 지반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의 화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던 중에 공사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 큰 교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고 원인을 좀 밝히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7시 20분 남양주시 진저읍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건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를 벌이던 중에 14명인지 17명인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지반을 보강하던 공사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소방서 등 4개 기관에서 구조대원 46명이 총 출동을 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만 다 구조를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3명은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에서 폭발 현장 안에서 안타깝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도 진입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3명, 5명 경상, 3명 중상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지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아직도 이 시각 현장에서 구조 작업은 끝났습니다만 일단 구조 작업은 끝났습니다만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혹시 안에 또 다른 폭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한 뒤에 지금 구조대원들이 안에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1차 구조 작업이 끝났고요. 2차적인 사고 조사 원인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두 분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는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숨지신 분들 외주 용역 업체 직원들이실 텐데요. 이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안전 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로 끝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길 바란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밖에 아직 연결이 돼 있지 않군요.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렇게 안전사고부터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지 못해서 나오는 사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묻지마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전 현장에서 생기는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기는 사고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항상 그럴 때마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예. 지적을 하고 좀 지나서 나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는 원인 파악을 하고 원인에 따른 어떤 해결을 마련해야 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텐데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예방책이 항상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그냥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얘기 정도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부나 아니면 이 관계 당국에서. 그러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들어도 이 정도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좀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될 텐데 예. 항상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끝이 나다 보니까 그 뒤로 또다시 나한테 무슨 별일 있겠어? 우리 별일 있겠어? 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맨날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정말 이 안전만큼은 여러 번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